요즘은 우리 지구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는 미국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국제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주로 국내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상하다 싶어 의문을 갖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때문에 아직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에 맞추어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자신을 바꾸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고집하는 정치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한국 정치의 위기를 느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윤석열 씨를 선택하였으며, 그래서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아는 국민들은 이 반대 세력들이 왜 아직 구속되지 않나 하며 기다렸습니다. 아직 정치에 관한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며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즉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씨는 늦은 밤에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드디어 숙청이 시작되는가 싶어 만세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숙청은커녕 계엄은 불발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반대 세력이 강하게 맞대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매우 강력하게 이 국민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도록 사이퍼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을 사용해 국민들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우리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2024년 12월 8일에 알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때 알려준 안내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그 당시에 우리 회원들은 오늘날의 이 탄핵 반대 국민운동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라를 맡은 책임자입니다. 때문에 이 시기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길은 단 한 가지, 이 시기를, 이 위험하고 이 복잡한 시기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길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죽더라도 해결한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물론 요즘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가 상당히 많죠. 국민들의 지지. 윤 대통령은 결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이 하라고 성원해 주는 거지 윤 대통령을 단순히 그냥 성원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 힘을 입어서 반드시 죽더라도 해결한다는 강한 의지를 통해서 오늘 말할 사항들을 전부 다 이루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목숨 걸고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면 도리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심사숙고하여 목숨 걸고 정진하도록 하십시오. 뒤에는 나를 비롯해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하는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이 남한을 하나로 통일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통일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최소한도 5번 이상은 들어야 합니다. 처음 들으면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힘든 일로 나뉘어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또 들으면 그 안에는 할 수 있는 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또 들으면 끝내는 아래 조항 모두를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찾아 이 나라를 건강하게 그리고 빛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치인은 나라고 하는 심정보다 현실을 나로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심정,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현실, 있는 현실을 나로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역사를 강의한다고 하는 이 전한길 씨는, 이 양반이 요즘 윤석열 씨를 상당히 지지하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느 한마디를 듣고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택한 이유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 구속을 택한 이유를 듣고 윤석열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며 또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 사람도 우리 국민입니다.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나는 이 윤석열 씨죠. 나는 단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다치게 할 수 없어 구속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뭐 완전한 감옥은 아니죠. 예. 자, 인간의 심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감동스럽지 않아요? 전부 다 이렇게 우리를 포용하고 있구나. 감동받기 쉽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자신은 이미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감명을 받아 마음이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이 현실은 심정과 상관없이 냉정하게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심정하고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챙겨먹을 걸 위해서 열심히 자기만을 위한 그런 무서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을 나로 알고 현실을 정리하는 그런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 심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처리하는 그리고 이 현실을 정리하는 그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일을 하는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지입니다. 동지. 목숨 바쳐 함께할 동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서 함께할 수 있는 동지가 있어야지 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이렇게 동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그 나를 내려놓고 동지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고집부리면 동지는 떠나갑니다. 내 생각하고 틀려서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면 동지는 다 떠나갑니다. 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나 없음을 나로 삼아 세상 모두를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없이 다 끌어안아야 돼요. 부당한 친구도 필요하면 끌어안아야 합니다. 특히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큰 일을 이렇게 나라와 같은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군대를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동지로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셋째, 사람을 쓸 때는 눈치 보면서 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영혼에 그 사람 정신 가운데 핵심에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영혼의 핵심을 살펴야 됩니다. 핵심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있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며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핵심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핵심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있는지 사회주의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살피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있는 사람을 택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은 핵심에 자유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자신이 들어있어서 자신을 위해 배신을 하거나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배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김무성 그 밖에 이 정당 저 정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국민의힘, 어느 날 또 하루는 민주당인지 뭔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안에 나만 있지. 객관적으로 핵심에 세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일수록 핵심이 자유민주주의인 사람을 선택해서 앉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앉혀야 돼요. 이 말을 잊지 말고 꼭 지켜야 나라가 튼튼하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나 시켜놓으면 다 문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분리하면 다 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예,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또한 핵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한 방향으로 그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핵심이 다른 사람은 목적 또한 서로 달라 방해만 될 뿐입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그 실체와 목표가 완전히 달라 사회주의는 반드시 배척해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배척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계통에서는 완전히 배척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민주주의하고 잘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척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사회주의 골수분자들은 반드시 숙청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우리 국민이라 생각하고 끌어안으면 언젠간 반드시 그들에게 보복당할 것입니다. 그 사람 놔두면 언젠간 그 사람들이 윤 대통령 자신을 보복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냉정하게 그리고 반드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입어서 윤 대통령이 다시 업무를 보게 될 때는 냉정하게 그리고 반드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의미에서도 꼭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 세상의 언론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언론이 오히려 전부 다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언론은 원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송해야 하는데 자기 편을 위해서 조작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방향에서 보도하면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언론이나 또 있지도 않은 일을 조작 방송하는 언론은 가차없이 처단하여 반드시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은 진실을 못 봐요. 언론이 거짓말해서 계속해서 주입시키면 그걸 그냥 믿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눈 뜨고 있지만 세상을 못 봅니다. 이 점을 냉정하게 하셔가지고 엉뚱한 방향에서 보도하거나 아니면 또 이 사회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언론이나 또 있지도 않은 일을 조작 방송하는 언론은 가차없이 처단해서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은 현실은 보고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지 처음 보는 건 뭐가 뭔지 몰라요.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회주의가 사람을 세뇌시킨다면 사회주의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뇌시킵니다.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도 계속 집어넣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세뇌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육시켜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말 알아들을 때부터 교육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못 보기 때문에 어린애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택해야 하는지 또 왜 지켜야 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행복한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까지 또 군대까지 꾸준히 교육시켜야 돼요. 한순간도 놓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아셨죠? 일곱 번째,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또 국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지금 세금이 너무 많아요. 뭐 50%, 60% 세금이 아닙니다. 도둑이죠, 나라가. 세금이 많으면 국민의 능력은 상실합니다. 상실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세금이 많으면 돈 벌고 싶어요? 그리고 벌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는 소비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자,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 맨 위에 뱀 아닙니다, 뱀. 뱀 아니에요. 뱀같이 이렇게 데크길.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걸 거예요, 아마. 저렇게 수많은 데크길, 저기 데크길이 너무 많아요. 그 한 번 가보고 두 번 다시 갈 수 없는 길 다 만들어 놨어요. 이북에서 쳐들어오면 도망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왜냐면 이북 사람들은 못 쳐들어옵니다. 나비게이션도 거기서 못 쳐들어옵니다. 자, 한 번 가보고 다시는 가지 않는 데크길이나 또 출렁다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가도 출렁, 저기 가도 출렁.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 우리나라 정치인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셨죠? 정치인 다 쓸데없습니다, 지금. 국회를 확 줄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항상 국민이 정치를 해요. 정치인은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사실. 정치인 또한 그 수를 줄이는 것도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네들이 또 법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또 지네들 가져가는 돈을 또 많이 설정해놨어요. 정치인들은 확 줄여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서울도 그냥 서울특별시 시장 혼자 하면 됩니다, 사실. 뭐 할 일 있어요? 국회의원 거의 필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 점을 결코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쉬운 듯 부족한 상태가 되어야 경제는 발전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나라도 국민도 모두 무능해져 그 사회는 몰락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일어나면 그 사회는 몰락합니다. 쓸데없이 세금이 많으면 편법이 성행해 정직한 사회는 몰락하고 부정부패 역시 심해져 국민의 능력은 저하됩니다. 세금보다는 차라리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경제를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점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8번째,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그저 지들끼리 싸우는 정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반인들은 다 자기네 나름대로 미래를 바라고 미래를 해요. 정치인들이 그걸 뒤돌리고 있어요, 지금. 정치인만 빠지면 대한민국은 승승장구합니다. 외국인들도 와서 보면 정치 때문에 놀라요. 맨 처음에 겁나서 못 오다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정치인들이 다 싸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뜻을 갖고 추구하는 미래를 설정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설정을 해서 돌진하는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진취적이면 국민 또한 생활 방식이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은 진취적으로 하는데 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될 것이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따라서 세계가 하면 자연스럽게 세계는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결코 뭐 세계라 그래서 미국만 세계를 통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정신 썩었습니다. 저 트럼프 내가 뭐라 그래요. 저 인간은 골 때리는 인간이라 그랬죠. 저거 더 두고 보세요. 저 인간이 아주 세계 정세를 완전히 흐트러놓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뻗어나가면 세상이 우리한테 딸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서로 싸우며 신경 쓰면 해야 할 미래가 없어집니다. 미래 설정을 못하죠.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분단 국가입니다. 때문에 분단된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는 정해진 목표를 갖고 정진해야 합니다. 제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이시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못해왔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8가지 조항을 원만하게 해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영원히 잊지 못할 대한민국 제2의 건국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위대한 대한민국 애국 국민 또한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대통령 업무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8가지 상황을 전부 다 완수하셔서 우리가 탄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